네, 요즘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에 이어서 다우존스 지수까지 번갈아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미국 주가를 향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 뭐가 있을까 찾고 있는데 부심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답은 부동산 시장에 있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 글로벌 증시의 스위트 스팟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해 볼 텐데요. 동시에 과연 증시의 스위트 스팟이 될 수 있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새 미국에서도 이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 주택 가격이 전월 비해서 0.7% 증가를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미국 비롯한 세계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서도요. 여전히 증가세 있는 것이죠. 예. 네, 오늘 그 3대 지수의 예. 움직임을 보면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예. 나스닥과 S&P 지수는 좀 소폭 조정받았죠. 예. S&P 지수와 다우 지수 가지고서 잘 나가는데요. 두 지수 중에서 사실 S&P 지수는 오늘 떨어지고 다우 지수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이 경기에 민감한 예. 이런 그 업종이지만 사실 기업 규모가 S&P 500 지수는 좀 크다는 점, 그리고 겹치지 않는 규모가 주택 관련된 이런 제조업 관련된 지수가 예. 다우존스 지수에 많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우존스 지수가 오늘도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이렇게 S&P 지수가 떨어진 간에 올라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5월 달에 집값 상승률이 0.7%로 나왔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장 기업 예상치 0.8%에 밑돌았다. 이 부진하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통계기법상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면 똑같은 폭이 올라가더라도 상승률은 둔화되거든요. 이 통계기법상 베이스 이펙트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유지했다는 그 자체가 월가에서 보면 상당히 증시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면 미국 집값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북유럽도 좋습니다. 이것은 한 1년 반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중국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그 강포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도 최근에 집값이 좋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는 전통적으로 좋은 상태이고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네. 워낙 그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 4.1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는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크게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만큼 지금 부동산이 웬만한 경기 부양 시그널 주고 부동산 부양 시그널 줘도 예. 이게 꼼짝 안 하는 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시장 참여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또다시 취득세 인하하겠다 해서 추가적인 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는 이번에는 세수가 부족할 우려가 돼 있는 예. 소실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모임을 가서 취득세 인하는 안 한다 해서 같은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지방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악순환이 되고 부동산 악순환 가운데 우리 경기라든가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더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시장의 부동산 추세가 어떤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출구 전략 추진 가능성이 언급되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에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부동산 시장이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주택 시장 봤을 때 어느 정도나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요?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크라울 현상이다. 이거는 수급과 관련된 지표, 네. 주택과 관련된 가격 지표,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각종 수익성 상품들이 동시에 트리플 세 가지 동시에 크라운 왕자를 꼈다 해서 트리플 크라운 현상이다. 이만큼 미국의 주택 시장은 비교적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집값에 이어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서 특정 지역의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간접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 간접 투자해서 지분 투자하는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아마 사실 발행가에 비해서 밑도는 이런 현상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상황까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가격 내지는 집값에 동향을 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
여기 나와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 할 때 많이 얘기하는 지수가 케이스 실러 지수 아니겠습니까? 예. 이 케이스 실러 지수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인데요. 이분도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가 6월 달이고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의 주택시장입니다는 예. 지금은 미국의 집값이 상승이 돼서 거품을 우려할 단계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거품을 우려할 단계다 하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주가 보면 제조업 지표와 함께 주택 관련 지표가 주가 상승에 양대 견인이 되면서 나스닥과 같은 IT 업 정도는 부진한데 반해서 사실 S&P 지수라든가 다우존스 지수는 연일 번갈아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일 번갈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행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6년 전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만 하더라도요. 좀처럼 살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이 부동산 시장이 사실 거품까지 언급이 될 정도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말씀드려 계셨습니다는 6년 전에 저도 서프라임 당시에 미국에서 예. 있었었는데요. 이때 보면은 미국의 그 집값이 한번 떨어지면 예. 미국의 그 국민들의 그 주택 수급의 어떤 생활 패턴으로 볼 때는 아싸 한번 무너지면 2010년대 즉 10년간은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렇게 부활하는 경우는 없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생각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미국의 집값이 주가라든가 경기에 추가적인 상승률이 될 만큼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역시 몇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선순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차례 피킹 차원에서 주가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 단계에선 차례 피킹적인 이러한 저가 매수가 상당히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진 것을 극복하는 데 돌파구가 됐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어쨌거나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인 모습, 그다음 버냉키 장의 정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거래 쫓겨나는 사람을 미국의 경제 상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부터 주거를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소위 임팩트적인 관점에서의 부동산 대책. 이거는 저소득층을 우호적으로 안아주는 우리 이제 정책 당국자가 반드시 이걸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꾸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디가 문제냐, 예. 있는 사람이 문제냐, 없는 사람이 문제냐. 지금 이렇게 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없기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미국의 우리보다 더 복잡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 데에는 역시 임팩트적인 소위 엠퍼시, 감정이니까 이것을 같이 나눠가자. 팩트, 사회적 연대, 합성은 임팩트적 관점에서의 부동산 대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오바마 정부 측의 입장이고 예. 그다음에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부동산 부분의 자금의 유입이 측정되는 4차 양적으로 정책도 그 대상이 매입 대상이 국채가 아니라 MBS, 모기증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자금이 풀이돼도 주택시장에 몰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대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를 할 때 사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붐이 은퇴하면서 베이비 붐에 태어났던 1970년대 이후에 에코붐들이 비교적 출산율이 높았거든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붐이 지금 은퇴하기 시작하지만 출산율이 계속해서 줄었기 때문에 에코붐들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얘기는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에서 베이비붐보다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에코붐 시대가 속속 이제는 자가를 소유하는 주택을 매입하는 예. 이 정도의 여건이 속속 시장에 진입하는 상태에서 이런 네 가지 요인이 겹쳐서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10년간 침체를 걸 것이다 하는 이러한 지배적인 시각이 6년 전에서 지금은 벗어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7년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는 뭐 10년 동안은 향후 회복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 6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빠르게 회복된 데 대한 배경을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힘을 실어준 것은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문제는 우리 부동산 대책을 강구할 때 좀 예.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부동산은 철철 넘치도록 돈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세제라든가 이런 거 하지만
돈 푼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총액 한도, 뭐 대출, 그래서 돈 푼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기업의 대출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자, 지금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국내 부동산과 관련 없이 좋다는 것은 역시 돈이 멈춰서 그렇다. 그러면 돈이 넘치는 건 어떤 정책이냐? 미국은 소위 QE에서 소위 이 양적으로 정책이죠. 예. 그리고 유럽은 미국과 비슷한 LTR로 아마 장기 대출 매입 프로그램 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발권력 동안은 아베노믹스 이런 쪽에서 일단 돈이 철철 넘쳐야 됩니다. 불확실해는 돈이 철철 넘쳐야지 장기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금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대책에 있어서는 자꾸 이렇게 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러한 시그널만 건드리지 말고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우리 돈 푼다. 지금까지 돈 푼다. 돈 푼 얘기 없었고 돈 풀었다 하더라도 총액 대출 한도 확대되기 있기 때문에 예. 기업의 설비 투자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자 지금 부동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뜩이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태에서 전부 있는 자금들이 은행도 맡기지 않고 증권도 맡기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벽장 속에 가두는 상태에서 자 지금 이렇게 자산 시장을 위해서 돈 푼다 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세계적인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되는 그런 요인도 아마 이런 점에서 좀 한 번 정도는 정책 당국이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주택 시장이 회복되니까 말이죠. 이 앞으로 출구 전략이 추진된 이후에도 오히려 이 주택 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스위트 스팟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스위트 스팟이라는 말이 뭐 분야를 막론하고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지금 월가에서 보면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출구 전략 언급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돈이 공급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 예. 이제 출구 전략 언급돼서는 양적완화 정책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측면은 좀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그죠? 예. 이제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 돈은 더 푸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2분기 지금 어닝 시즌도 마무리된다. 그럼 이후에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지금 고민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향후 6개월, 1년을 목표로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을 왜 매입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부동산 부분이 앞으로 미국의 경기를 끌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증시와 스위스팟 얘기하는데요. 오늘 진행자께서 스위스팟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스포츠도 그렇고요. 뭐 스포츠도 예. 그렇고 예. 사람의 중요한 핵심 부위도 예. 그렇고 다 쓰는데요. 그만큼 이게 상당히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경제는 커먼센스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향후 미국의 그 주가에서 부동산이 스위트 스팟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향후에 미국의 경기를 끌어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증시를 지금 출구 전략 이런 양적완화 정책 이후에 돈에 의해서 주가가 끌어올라가는 측면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했을 때는 역시 지금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반영해서 이런 스위스 스팟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스위스 스팟은 잘 아실 겁니다. 인체의 핵심적 부위와 마찬가지로 골프공을 때릴 때 가장 중심적을 때려야 예. 골프공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뭐 골프를 못 칩니다. 예. 지금 생애에서 한 번도 지금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요.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골프 친 사람한테 이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골프 딱 치면 가장 머리라 하는 거래요. 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만큼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월가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기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당적인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뭔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과 딱 맞아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왜 이런 시각이 나왔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정리 차원에서요. 글로벌 주택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말 글로벌 증시의 스위트스팟이 될 것인가,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장률이 올라야 되거든요. 성장률이 올라야 되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정책 목표, 그다음 미국의 통화 정책의 정책 목표가 뭐냐 했을 땐 지금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고용 창출이거든요. 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스위스팟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올라갔을 때 사실 경기를 끌어올리는 소위 웰스 팩트 부의 효과가 사실 다른 자산 시장보다 클 것이냐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고용 창출 계수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을 것이냐 하나. 두 가지로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는 저희들이 그 부동산 경기를 공부할 때
소위 웰스펙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2배 정도 웰스펙트 높습니다. 이건 어느 연구 자료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아파트는 웰스펙트 부분이 미국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경기 대책을 하는 사람이 왜 저소득층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 안정에 노력해야 되느냐 하면 웰스펙트 부분이 사실 그 어느 가보다도 아파트 가격, 특히 저소득 아파트 가격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책은 자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하지 마라. 잘 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더 양극화한 상태 밑에 사람이고 이 부분이 경기가 부동산 가격에 도라이 돈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보면 사실 이런 대부분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국도 자산 효과에서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고용 창출 계수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의 전통적 제조업과 함께 주택 시장이 가장 고용 창출 계수가 높게 나온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서 경기적 요인, 고용 창출 얘기 이 두 가지 목표가 부동산 시장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양적 완화 정책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 요인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2분기 어느 시장이 마무리될 때 미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대목에서 경기적 측면, 고용 창출 측면 그 두 가지 목적에 예. 부동산 시장이 부합되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대한 스위스판 얘기가 나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준다라면 말 그대로 부동산을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글로벌 집값이 향후 기대대로 지금까지 움직임대로 계속 좋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네. 전망이 이제 끝으로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부분인데요. 예. 대체로 보면 전망이 비교적 집값을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좋게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로버트 실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특히 주택 시장에 거품 우려이 나오긴 합니다는 대체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기관들은 국내는 좀 다르겠습니다는 세계 부동산 시장은 관계없이 미국과 그다음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자금 지금 최근 조금 들어가고 있죠 부동산 네. 시장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자금의 유입세가 지금 빠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죠. 금융상품에 대한 회의력은 많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영 능력과 관계없이 거분하지 않습니까? 웬 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뭐 쏟아져 나오는데요. 수익률이 똑같느냐? 수익률이 좀 차별화 됐느냐? 이게 인력이라든가 운영 능력이라든가 금융사의 경쟁력이다. 비슷하다. 그러면 이쪽도 들고 가도 괜찮고 저쪽도 들고 가도 괜찮고 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의 평준화가 되니까 금융사를 외면하는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그와 같은 현상도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금융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들의 수익률이 받쳐주는 소위 대안투자, 대체투자다 하는 부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들이 지금 꽤 수익률을 받쳐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정책적 요인, 경제적 측면, 국민생활적 측면에서 고용 부분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쪽에 정책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사실 다른 그 금융상품보다도 부동산 내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들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의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증시와는 어떤 고리로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